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네. 자, 지금 카메라가 한 대가 갑자기 또 애를 먹여가지고, 예. 자, 세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주제는요. 검찰이 이재명에 대한 영장 청구서를 쓰면서 막 지들끼리 뭐 헷갈렸는지 뭐 어쨌는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넣었는지 아니면 그냥 숫자, 페이지 수, 양을 좀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하다 보니까 별 생각 없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윤석열 입장에서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될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영장이었는데 막상 누가 곤란하게 졌다? 윤석열이 곤란해진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바로 저축은행 부분이에요. 이 벌써 몇 군데에 지금 보도가 됐어요. 봉지욱 기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짚었어요. 아주경제에서 이걸 보도를 했고, 뭐 봉지욱 기자라든지 민주당 쪽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면 남욱이 저축은행 부실 대출 때문에 수사를 받았다 라는 내용이 영장 청구서에 곳곳에 사실 등장을 해요. 남욱이 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에 수사를 받았다. 그런데 일단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남욱은 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은 바 없어요. 저축은행 부실 대출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고 일단 저축은행과 관련해서 남욱은 수사를 받은 바가 없어요. 조우형이면 몰라도 남욱은 아니야. 남욱은 뭐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그게 원래 민간 개발로 진행되려다가 이게 공영 개발로 바뀌게 되잖아요. 근데 공영 개발로 바뀌지 못하도록 로비를 하다가 걸려듭니다. 그래서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공영 개발을 막기 위한 로비를 하다가 잡혀 들어갔지 저축은행 때문에 잡혀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물론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자, 일단 남욱이 저축은행 때문에 수사받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검찰은 실수를 합니다. 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 부산 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 지금까지요, 검찰은 공식적으로 부산 저축은행 사건 중에서 특히 윤석열이 맡았던 사건 부분은 부실 대출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윤석열이 그렇게 했어요. 자,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오죠. 김만배가 의시됩니다. 야, 내가 말이야 조우영을 그냥 감옥에 갈 뻔한 거 꺼내주지 않았겠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다? 최재경 당시 대검 중수부장한테 직접적으로 부탁을 못 넣으니까 박영수를 통해서 우회로 해서 꺾어서 부탁을 넣었고 그 결과 조우형이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커피만 마시고 나왔다. 그때 담당 검사가 누구였다? 윤석열이었다. 그래서 윤석열이 딱 가니까 조우영 보고 그랬대잖아. 야, 네가 조우영이야? 야, 오늘은 차만 한 잔 마시고 가. 라고 차 한 잔 마시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와가지고 그 뒤로 사건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 이 얘기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이 얘기에 지난 대선 때 문제가 됐었습니다. 물어봐요. 야, 너 진짜 그랬어? 왜 그랬어? 부산저축은행 그 부실대출 그 사건 왜 네가 그딴 식으로 수사한 거야? 라고 했더니 윤석열이 뭐라 얘기를 했느냐? 야, 그거 부실대출 아니야. 일반 대출이야. 그 일반 대출이니까 내보내줬지. 무슨 부실대출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리발을 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영장에는 뭐라고 돼 있다고? 부실대출 사건.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 자, 이게 문제가 되면 뭐가 되냐? 부실대출이 아니면은
윤석열이 조우형 그 대장동 사건에서 물주 역할을 한 사람이 조우형이죠. 이 조우형하고의 관계가 사실 직접적으로 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부실 대출이 돼버리면 조우형이 대장동에 돈을 댄 시드머니를 체크한 건데 그 돈에 대해서 윤석열이 면죄부를 줬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조우형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300억을 빼내와 가지고 대출을 받아줘 가지고 그것 때문에 대장동 사업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때 그 사업을 진행한 사람이 조우형, 이강길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그 당시에 검찰 수사를 딱 받았는데 이 만약에 제대로 수사가 돼 가지고 야, 이 부실대출이니까 환수해. 그랬으면 대장동 사업이 없었어. 끝났어. 그랬으면 아마 대장동은 아마 공영개발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야, 이거 뭐 괜찮아. 수사하면 안 할 거야. 다시 나가. 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서부터 대장동 사건이 시작된 거란 말이야. 즉 대장동 사건의 가장 시점은 그 누구다? 윤석열인 거예요. 윤석열은 그 말을 피하기 위해서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이라는 말을 지워버린 거야. 부실대출 아니다. 그랬는데 부실대출 맞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 어찌 된다? 바로 대장동이 다시 윤석열이 얽혀들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은 빼박이에요. 진짜 못 뺍니다. 너무나도 사실 명백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이 부분은. 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볼까요?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자,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사실 곤란해지는 사람은 윤석열이 되는 거죠. 네. 윤석열은 되게 자기가 아마 뜨끔했을 겁니다. 아,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이미 저질러 정진 걸 어떻게. 자,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요, 별의별 내용들 많이 나와요. 이 남욱이 김만배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고 어쩌고 하는 얘기 다 이렇게 엄청난 내용이 다 들어가요. 그러면서 숱하게 여러 차례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비리 수사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즉 부산저축은행 대출 사건은 일반 대출이라서 비리도 아니고 부실대출도 아니다라는 윤석열의 얘기가 완전히 거짓말이었다는 게 드러나 버린 겁니다. 부실대출일 뿐만 아니라 비리다 이거야. 비리. 이 비리 수사를 통해서 남욱이 김만배한테 주도권을 넘겨주게 됐다. 김만배는 여기서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다. 이 얘기인 거 아니야. 즉 검찰 때문에 이렇게 잘 나가게 됐다. 김만배.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또 많이 나옵니다. 예. 자, 지금까지 검찰의 입장, 윤석열의 입장은 부산저축은행 수사는 부실대출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부실대출이 아니어야 되는 이유, 윤석열한테 타격이 가는 것을 막기 때문이에요. 부실대출이 아니라는 쪽으로 가야지 윤석열이 논란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검찰이 스스로 이 내용을 뒤집어 버린 거죠. 자, 그 밖에 다른 내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자, 어쨌거나 윤석열은요, 지난해 대선 토론 당시에 일반 대출이다. 일반 대출이라서 기소 안 했다. 라고 부실 수사 논란을 아주 일축을 해버렸었습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이 모두 거짓말이 된 거죠.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은요, 지난 대선 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갔으면 좋겠는데, 그치? 그러면은 이거 선거 무효인데, 당선 무효인데. 아, 참. 아깝다. 안타깝다. 그러네요.
참 답답하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검찰의 대장동 관련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영장 청구서 내용을 보면요, 진짜 황당한 내용도 많습니다. 영장 청구서 끝판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김만배가 그 신앙림 그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증거인멸이라고 그래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왜 증거인멸이 되죠? 검사들은 툭 하면은 기자들 만나서 인터뷰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증거인멸입니까? 검사들은 오히려 기자들과 인터뷰한 내용을 다시 지가 인터뷰를 해놓고 그걸 다시 법정의 증거물이라고 냅디다. 그랬으면 김만배가 언론 보도, 언론 인터뷰한 거 역시 추가 증거를 만든 거 아니에요? 증거 생성, 증거 증식 아닌가요? 근데 왜 이게 증거인멸이 되죠? 또 있습니다. 김만배가 증거인멸했다 쳐. 김만배의 증거인멸이지 그게 이재명의 증거인멸이에요? 예. 근데 김만배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이재명의 증거인멸이라고 갖다 붙입니다. 영장 청구서 내내 그런 일들이 많아요. 김만배가 뭘 했는데 그게 사실은 이재명의 행동이다라는 식으로 갖다 붙여놔. 유동규가 했는데 이거는 이재명이 한 행동이다 라고 갖다 붙여버려요. 뭔 근거로? 택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거를 조금만 그 합리적 이성을 가진 사람이면 이걸 모르겠어요. 금방 알지. 그런데 지금 정의당은 마비가 돼 있어. 참 답답하네요. 자, 하여튼 이런 걸 보면서 저도 참 답답하다는 생각 많이 하는데, 검찰이라는 애들이 참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야, 대한민국 참 앞으로 갈 길이 멀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 핑크볼님이 무슨 글을 올리신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으셨나 보네요. 예. 안 좋은 스트레스 받은 일이 있었고, 예. 시댁이 경북인데 무조건 이재명은 조폭이다라고 세뇌가 돼 있다. 예. 아이고, 그러면 참 고향에 가실 때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네요. 참, 어떡하겠습니까? 예, 조금씩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그분들도요, 사실 속으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예. 상대방이 이재명 지지자인 걸 알면 일부러 지기 싫어가지고 바득바득 우기기는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자기들도 알긴 합니다. 자, 그럴 거라고 우리 믿고, 자, 우리 오늘도 내일도 밭을 갈아 봅시다. 자, 이름님, 저축은행 부실대출이라는 글이 훗날 윤을 칠 때 써먹을 수 있을 거다. 예. 글쎄, 영장 청구서를 쓴 검사가 의도적으로 썼나 싶은 생각도 사실 좀 들기는 들어요. 그런데 참 답답한 게 요즘 여기서 정의당입니다. 정의당. 아니, 이쯤에서 보더라도, 이쯤만 되는 걸 보더라도 이게 영장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정치적 탄압을 위해서, 윤석열이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가장 최고의 경쟁자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런 영장을 만들고 혐의를 만들고 검찰 수사를 진행한다는 거, 그걸 모르겠어요? 왜 정의당에만 들어가면 합리적 이성이 마비가 되나? 걔네들은 도대체 눈에 비는 것도 없고 생각 드는 것도 없나? 그러니까 영장 청구서 내용만 봐도 아이고 검찰이 오버하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정의당의 대가리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은 우리는 중립,
이재명과 검찰 사이에서 중립 이딴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게 기계적 중립이라는 생각,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걸 가리비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선에서 중립, 우리는 이재명과 윤석열 사이에서 중립, 요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발상이 가능한 거예요. 즉 이때부터는 얘네들은 뭐다? 사실 얘네들이 이렇게 되면은 진보 정당이 아니고요. 진보 정당이 아니고 그냥 그 정치 샐러리맨이죠. 정치 월급쟁이죠. 월급쟁이 정치꾼, 월급쟁이 정치인이라는 좋은 말을 써주고 싶지도 않아요. 월급쟁이 정치꾼, 샐러리맨인 겁니다. 그 샐러리맨이 정치꾼, 월급쟁이들이 직장이 날아갈까봐 무서워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사장한테 살살거리고 손 비비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지들이 윤석열한테 비비고 있으면 지들한테 뭔가, 나올 줄 아나 보지. 떡고물이라도 쥐어줄 줄 아나 보지. 제가 볼 때 이 정의당은 애시당초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부터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 이중대가 되게 싫다. 놀고 있네. 그런데 민주당의 지원 없이 정의당이 당선이 될 것 같아? 정의당이 민주당 지원 없이 의석을 한 석이라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민주당에서 지원을 해주고 공천을 안 해야 돼. 정의당 지역구에 대해서는 공천을 안 해줘야만이 정의당이 당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민주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지역구 의석 딸 수조차 없는 놈들이 그럼 이중대지 그러면은 니들이 본진이 되고 싶다고? 본진이 진짜 가짜나서 진짜. 야, 본진이 되고 싶으면 자생력을 좀 갖추던가. 니들 수준에서 뭔 본진이냐, 이거. 이중대도 고마운 줄 알아, 진짜, 인간들아. 니들한테 표 나눠주는 것 자체가 너네들 실력에 비하면 엄청 잘해주는 거라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의당이 솔직히 잘한 게 뭐가 있어? 옛날에 노회찬 의원 빼고 제대로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 그런데 정의당한테 우리 표를 왜 줬습니까? 참, 지들이 실력을 알아야지. 지금 어디 오버를 하고 말이야. 참. 열받네. 자, 오늘 세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했고요. 그러면 여기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갑니다. 자, 네 번째 주제 들어가기 전에